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스트레스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딱 처음 눈 뜨셨을 때 첫 느낌 어떠셨나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아침에 눈 떴을 때 이제 눈 뜨자마자 딱 그 순간이 우리 감정이 가장 솔직하게 표현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상쾌하고 잘 잤다 이제 이렇다면은 그래도 나는 요즘에 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마음이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또 하루 시작이네, 아이 괴롭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서는 요새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는데요. 일단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트레스의 이유가 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 때문에 내 몸이 반응하는 스트레스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스트레스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트레스 원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나에게 해로운 어떤 뭐 자극이나 아니면 인지를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거는 그 스트레스 원인 때문에 내 몸이 긴장되고 내가 뭔가 몸이 변하고 내가 반응하는 것,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무조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은 아무것도 난 스트레스 받는 게 없고 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긴장이 풀리고 오히려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더 방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내가 적당하게 긴장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적당하게 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은 그건 우리에게 나쁜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제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내가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고 이제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오히려 다시 방해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스트레스까지는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스트레스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내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몸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게 스트레스 반응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몸이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요. 두근거리는 걸 본인이 느끼실 수도 있게 되고 혈액순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보통 이제 우리 말초 부분이라 그러는데 손발이나 이런 팔끝, 손끝 이런 데는 차가워지고 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하게 되면 식은땀도 많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숨도 가빠지게 되고 근육도 계속 긴장 상태가 돼서 막 몸이 여기저기 뭉치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피로해지고 이런 반응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감정적으로는 이제 불안해지고 긴장한 걸 느낍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의 생각도 변하게 됩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자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적당하게는 필요하지만 정말 심해지면은 내가 스트레스에 벗어나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내 생각이 왜곡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행동이 변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는다면은 이제 충동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뭐 자해나 뭐 자살 시도 이런 행동으로도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하나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이거를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이제 홈즈랑 라헬라는 심리학자 두 분이 정리한 표인데요.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가장 높은 스트레스부터 이제 약한 스트레스까지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거는 이제 100점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스트레스가 100점부터 작아지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스트레스들은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스트레스인지 이거를 분류한 표가 되고요. 뭐 2등, 3등, 4등 보게 되면은 이제 이혼하는 경우 70점, 뭐 별거하게 되는 경우 65점, 우리가 만약에 뭐 감옥에 갇히는 경우 63점, 가까운 가족이 죽는 경우 63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살펴보시면 또 이제 특이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만 생각하는 이제 나쁜 일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싶은 것들도 이제 스트레스에게 우리로 느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등 같은 경우를 보시면 결혼 또 50점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18등을 보시면은 이제 이직이나 부서가 바뀐 것도 36점이 되고요. 그리고 뭐 25등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이뤄냈다. 이것도 뭐 28점짜리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했거나 뭐 졸업했거나 이것도 물론 축하할 일이지만 26점짜리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라도 내 생활에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심리학자 두 분은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나한테 벌어진 일들을 점수를 다 합쳤을 때 한 150점이 넘는다면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이제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모든 스트레스 점수를 합쳐서 300점이 넘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트레스라는 거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원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 몸이 반응하게 되는 스트레스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스트레스 원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에서 오는 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은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내 속에서, 내 내부에서 반응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내부 반응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내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스트레스 반응을 우리 스스로 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은 이제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는 게 일단은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몸이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지금 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고, 내가 식은땀이 얼마나 나고 있고, 근육이 어떻게 뭉쳐서 어떻게 아픈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부터도 일단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부터가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럼 이해를 했다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에 이제 외부 요인이 있고 이제 스트레스의 내부 요인이 있습니다. 둘 중에 이제 외부 요인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 아니면은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이제 나의 내적인 고통,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심리치료 형태로 수용 전염 치료라는 형태로 실제로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스트레스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자는 게 원칙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은 스트레스를 수용하라는 게 스트레스를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라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그냥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더 잘 느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결과인 그 괴로움을 더 이제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인지적인 융합에서 벗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랑 내 감정이 융합되어 있는 거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게 되겠고요. 우리 생각이랑 우리 느낌이 좀 다른데
이제 생각이랑 느낌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우울하다면은 그거는 이제 오늘의 내가 우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의 나 자체가 우울해진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오늘 너무 괴롭고 오늘 너무 힘들다고 해도 그냥 나는 너무 괴로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 나는 괴롭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내 생각과 느낌을 조금 분리시키는 연습만 해도 나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언어 습관을 좀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오늘 나는 우울하다는 생각이 드네, 이제 이렇게만 바꿔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도 좀 이제 내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언어 표현을 할 때 그러나 대신에 그리고 라는 표현을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다툼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똑같이 언어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너도 좀 잘못한 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감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나,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뇌가 자동적으로 그 그러나 앞에 있는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래 힘들었겠다, 화났겠다, 공감한 거는 이제 없어지고 그런데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런데를 우리가 그리고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너도 이제 화가 날 수 있겠다, 그리고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에 두 개를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습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이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지난 일을 계속 후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계속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현재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라서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거나 뭔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찾아보시고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마음이 건강한 건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한 거, 이런 거는 본인께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울증이 걸려본 적이 없더라도 내가 기분이 우울해지면은 본인이 나 기분이 우울하다, 이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옆에서 누가 너 불안해 보여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거를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느끼시기에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면은 이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있으신 거고요. 만약에 내 생각에 나는 뭐 크게 우울하고 불안한 걸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은 괜찮으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건강 전문가들은 본인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근데 이거는 일단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운동하면은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정말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만나면서 푸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마다 맞는 방법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께서 느끼시기에 본인이 즐길 수 있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청년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 우울증이거나 뭐 불안장애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치료하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아니면 나 군대 가는데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일단 두 개로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군대에 가는 데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할 나이가 되면은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신체 검사하면서 보통 심리 검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나는 뭐 군대에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심리 검사상에서 아니면 병무청에서 판단하기에 이제 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이제 현역 복무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현역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해도 4급이나 5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무청의 판단에 따르는 거고 어쨌든 이제 뭔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사회생활에 그러면 내가 지장이 있을까?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는 사회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언젠가 병원에 다녔고 언젠가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가 되고 진료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께서 남들에게 얘기하시지 않는 이상 남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뭐 회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회사에서 뭐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하거나 뭐 내가 처방받은 이력을 조회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생활 하시거나 뭐 직장생활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관련돼서 하나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제 뭔가 정신건강의학적 문제 때문에 뭐 군대를 공익으로 갔다 오셨거나 뭐 이제 면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할 때 이제 병역 관련된 것도 이제 보통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군대 면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내가 어쨌든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기록이 그거는 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거를 물어볼 수는 있고요. 왜 군대 면제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병적 증명서를 띄었을 때 이제 그 면제 사유가 그 서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군대 공익이나 면제 판정을 받았다면은 그거는 내 기록에 남는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려면은 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큰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제 뭔가 삶의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도 이제 회복하시는 힘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삶에 이제 목적하는 게 있고 내가 이제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제 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힘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게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체 활동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관리를 하는데 몸이 어떤 상관이 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이제 몸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제 그게 뇌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뇌에도 영양 공급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내가 혼자서만 이겨낸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주변에 내가 믿을 수 있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유지를 잘 하시고 이제 힘든 상황에서 주변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은 혼자서 이겨내시는 것보다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